최저임금위원회 처음으로 이제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이게 3자가 몰려 있거든요. 3자.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공익위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9명씩입니다. 9명씩.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위원이 말입니다. 공익위원이 노동부의 국장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장일치제가 아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을 취한다면 결국 공익위원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공익위원이 정부 편을 들으면, 공익위원이 사용자 편을 들으면 최저임금은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고요. 공익위원이 노동자 편을 들게 되면 최저임금이 그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첫 시험대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떨까요?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거 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는 172석의 공용 여당, 지금은 여당이지만 야당이 되겠죠. 공용 야당이 될 겁니다. 그럼 172석이면요.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이 국회의 공용 여당의 힘입니다. 그런 공용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가 되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한판 끝판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첫 부딪힘일 겁니다. 첫 부딪힘.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올리는 거 이거 끝장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 보세요. 2018년에 16.4%가 올랐잖아요. 2019년에 10.9%가 올랐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올해도 진짜 힘든데 5.05%가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이게 모두가 말입니다. 공익위원이 노조편을 들은 결과예요. 노조편을 들은 결과. 결국은 정부의 입김이 거기에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게 결국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아작났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도를 했어요. 2016년 12월 10일 날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국밥집을 창업을 했고요. 2019년 12월 13일 날 제가 국밥집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최악의 어떤 순간에 저도 실제 최저임금이 16.4%씩 10.9%씩 올라가는 걸 눈으로 목도했고요. 실제 너무나 많이 최저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도 5명이 시작했던 것을 2명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안 줄이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 죽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어디 자영업자만 죽였습니까?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중소기업, 심지어 중견기업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었죠.
뭐 초유의 시장 교란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인지 뭐 이상한 자금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보전을 해준대요. 참 문재인 정부는요. 땜빵 뭐 이런 거 진짜 잘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달래고 시간이 지나면 최저임금이 폭등하는 그만큼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대로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여기서 바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거 끝장 안 내고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버티기가. 지금 보세요. 최저임금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최저임금연대라는 게 만들어져서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함께 지금 투쟁 전선으로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경제의 어떤 이슈예요. 경제 이슈는 정치가 덮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입니다. 경제 이슈는 경제로 해결해야 되지 자꾸 정치가 덮어서 이게 들어오면 시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최저임금 연대에서 하는 이야기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가 어려운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의 행포와 갑질 때문이다. 이제 그만 써먹을 때 됐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무슨 대기업의 행포가 있고 거기에 무슨 대기업의 갑질이 있습니까? 물론 대기업의 행포와 대기업의 갑질이 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국밥집 하는 때는요. 대기업의 행포와 대기업의 갑질이 없었어요. 오히려 대기업의 어떤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영업자 집에 와서 물건을 팔아주고 회식도 하고 매출이 올라가는 오히려 저는 정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기업의 행포와 갑질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또 한 번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최저임금은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심의 의결 시한이 6월 29일이에요. 6월 29일. 아마 6월 29일까지 한 번도 그 시간을 지킨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7월 중순까지 갈 텐데 7월 중순에까지 가서 결정이 났을 때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으로 올려야 돼요. 최소한으로.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물건값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자체가 최소로 저는 동결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게 삭감으로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영주와 근로자 모두를 감안한 점진적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 인상이 되겠죠. 조금이라도 인상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과도하게 인상을 해서 시장에 전체에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도 차등화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차등화.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작이 된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의 어떤 한판 대결은 불가피해를 볼 뿐입니다. 분명히 이게는 시장의 어떤 큰 판으로 아마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노동계가 준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친노동 정책을 썼던 문재인 정부의 어떤 혜택을 굉장히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혜택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 와서 다 사라질 거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혜택이 아니라고 계속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일삼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친노동 정책을 쓰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충격의 도는 점점 커지고요. 아마 파장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절대 정치화돼서는 안 됩니다. 초지일관 생각했던 대로 기업의 어떤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상태로 발전돼 나가서 기업의 경쟁력이 더 커지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